추이, 혹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당연히 장영실 아닌가요?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해. 거의 뭐 조선의 아이언맨이죠. 맞아요. 대부분 장영실을 떠올리죠. 장영실이 세종시대 과학의 하드웨어를 만든 발명가였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그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순지입니다. 이순지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장영실만큼 익숙하진 않네요. 소프트웨어라니 비유가 재밌는데요? 네, 장영실이 노비 출신 기술직이었던 것과 달리 이순지는 과거에 급제한 양반 엘리트 관료였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이 과학을 단순히 기술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엘리트가 이끌어야 할 핵심 국정과제로 생각했다는 증거이죠. 아,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신분제가 뚜렷했던 시대의 양반 출신 과학자라니. 그럼 이순지는 어떻게 세종의 눈에 들게 된 건가요? 아주 극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종이 신하들에게 조선의 수도, 한양의 정확한 위도가 어디쯤인지 물었어요. 다들 우물쭈물하는데 젊은 관료였던 이순지가 딱 나서서 말합니다. 한양의 위도는 38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38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의 위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걸 그 시대에 어떻게 계산한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세종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마침 명나라에서 온 달력을 보고 이순지의 계산법을 명나라의 계산법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한양의 실제 관측값과 거의 일치했음을 검증했죠. 이에 세종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때부터 이순지에게 천문과 역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와, 이건 뭐랄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낸 어려운 퀴즈를 신입사원이 혼자 딱 맞춰서 바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된 느낌이네요. 그건 그렇고 저 시절에도 위도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개념은 있었지만 용어는 위도가 아니었어요. 세종시대에는 북극고도라고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네요.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북극고도는 글자 그대로 지평선을 기준으로 한 북극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순지를 비롯한 조선의 과학자들은 북극고도를 지구본 위에 그어진 가상의 선이라기보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북극성이 얼마나 높이 보이는가라는 관측 가능한 천문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장비도 부족한 그 시절에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저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순지는 그 기대에 부응해 조선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조선만의 독자적인 달력, 칠정산이죠. 조선만의 달력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네, 당시 달력, 즉 역법은 지금의 일기예보와 GPS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기밀 기술이었어요. 농사 시기를 알려주고 세금 걷는 기준이 되고 심지어 왕의 권위와도 직결됐죠. 그런데 조선은 계속 중국의 달력을 빌렸었는데 이게 위치가 다르니 자꾸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 베이징 시간에 맞춰진 스마트폰을 서원에서 쓰는 느낌이겠네요. 알람이 계속 이상하게 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순지가 만든 칠정산 4편은 중국 원나라의 수시력을 기준으로 한양의 위치에 맞게 모든 계산값을 보정한 버전입니다. 드디어 우리 하늘에 맞는 우리 달력을 갖게 된 거죠.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아까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하셨으니 뭔가 더 있겠네요. 네, 진짜 놀라운 건 칠정산 외편입니다. 이순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아라비아의 역법, 즉 회회력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리합니다. 회회력이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왜 아라비아 달력을 그렇게 불렀죠? 좋은 질문이에요. 당시 중국에서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등의 이슬람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회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뛰어난 천문학 기술과 달력을 회회력이라고 부른 거죠. 다시 말해 이슬람 과학의 정수가 담긴 역법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하, 회회가 이슬람 세계를 뜻하는 말이었군요. 그런데 15세기 조선에서 아라비아 과학이라니, 실크로드도 아니고 그 지식을 대체 어떻게 구한 거죠?
중국을 통해 들어온 아라비아의 역법서를 연구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에요. 중국 달력과 아라비아 달력을 비교 분석해서 더 정확하고 뛰어난 걸 선택한 거죠. 당시 조선의 과학적 태도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실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놀랐네요. 그럼 실제로 아라비아 달력이 더 정확했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칠정산 외편에서 계산한 1년의 길이는 365.24191이에요. 이건 당시 중국의 수시력이 계산한 365.24251보다도 정확했고 심지어 동시대 유럽에서 쓰던 율리우스력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네? 유럽보다 정확했다고요?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던 그 유럽 말인가요? 맞습니다. 유럽은 1582년이 되어서야 그레고리력을 만들어서 이 오차를 수정하는데 이순지는 그보다 140년이나 앞서서 더 정확한 값을 우리 달력에 적용한 겁니다. 세종시대 조선의 천문학이 특정 분야에선 세계 최정상급이었다는 증거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장영실의 발명품이 대단하다는 건 알았는데 이론과학 분야에서 유럽을 앞섰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김. 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왜 우리는 조선의 과학자 하면 장영실을 먼저 떠올리고 이순지는 잘 모르는 걸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가시성의 문제일 겁니다. 가시성이요? 네, 혹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보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당연히 주연 배우죠. 포스터에도 가장 크게 나오고요. 그쵸. 하지만 그 배우의 연기를 가능하게 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 즉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장영실이 바로 그 모두가 환호하는 주연 배우 같은 존재라면 이순지는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천재 작가, 감독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게다가 장영실의 발명품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고 노비 출신이라는 드라마틱한 서사까지 갖춰 있으니까 대중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 이순지의 업적은 복잡한 계산과 이론, 즉 전문가가 아니면 그 대단함을 한눈에 알기 어려운 영역에 있으니까요.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는 무대 위의 스타에 열광하지만 정작 그 무대를 만든 보이지 않는 천재들의 가치는 쉽게 잊어버리는군요. 지금 우리 사회랑 똑같네요. 맞는 비유입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역할 때문에 이순지와 세종대왕의 개인적인 관계는 더욱 특별하고 흥미로워집니다. 리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핵심 인재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순지와 세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를 보면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순지가 세종에게 보고합니다. 과학기관은 승진도 늦고 대우도 좋지 않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와, 지금 들어도 익숙한 이야기네요. 이공계 기피 현상 같은 건데요. 그래서 세종은 뭐라고 했나요? 묵살했나요? 전혀요. 세종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과학자들의 월급과 직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인재가 없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리더가 다르네요. 불평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바로 시스템을 개선하다니 정말 세종대왕이십니다. 또 이순지가 어머니상을 당해서 3년상을 치르겠다며 모든 걸 그만두고 고향에 가려고 했어요. 세종이 국가의 일이 중요하다며 만류했지만 이순지는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사표가 수리됐나요? 놀랍게도 세종은 이순지의 효심을 존중하면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3년 동안 그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순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파격적인 조치였죠. 이건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네요. 최고의 리더라 최고의 인재가 만나서 시너지를 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순지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후대에 약간 와전된 이야기도 있어요. 혹시 이순지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월식을 보고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다는
코페르니쿠스보다 먼저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학술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월식은 지구가 중심에 있는 천동설로도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당시 이순지의 나이나 경력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선 후기의 지전설, 즉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주장을 했던 홍대용의 이야기가 섞여서 만들어진 일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순지라는 인물이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순지는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천재를 넘어 조선 과학의 자존심을 세운 인물이에요. 중국과 아라비아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우리만의 것을 만들었고 그의 저서는 훗날 관리 임용 시험의 교재가 되면서 과학 지식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면 장영실이 만든 하드웨어에 이순지라는 천재 개발자가 메이드 인 조선이라는 최적화된 OS를 설치한 거군요. 그 덕분에 세종시대라는 황금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우리가 장영실을 기억하는 만큼 조선 과학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양반 과학자 이순지의 이름도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